장동민,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방송인, MC. 1979년 7월 20일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에서 아버지 장광순과 어머니 남영자 사이에서 3남매 중 막내 아들이자 장손으로 출생했다. 대학생 시절 같은 학교 동기들인 유상무와 유세윤을 만나 2004년 KBS 공채 개그맨 19기로 동반 데뷔하였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사교육은 꿈도 못 꿨고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었는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글도 읽을 줄 몰랐다고 한다. 개그 콘서트에서 봉숭아, 학당 경비 역, 할매가 뿔났다 할머니 역 등을 맡으며 대중들에게 이름 석자와 얼굴을 널리 알렸으며 대표적인 유행어로는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이 있다. 타고난 특유의 화를 바탕으로 한 버럭 개그가 그의 개그 스타일로 선배들인 이경규, 박명수와 함께 독설 캐릭터를 가진 대표적인 예능인이다. 화를 내야 웃기는 독보적인 캐릭터성으로 개콘 시절 절대 금기인 무대에서 욕하는 개그를 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개그맨이었다. 기상천외한 버럭 개그로 유튜브에 이른바 장동민 레전드라 불리는 개그 영상을 다수 보유한 개그맨이다. 그렇게 강한 캐릭터로 독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만 알고 있던 대중들에게 장동민이 깜짝 놀랄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름부터 머리 쓰는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시즌3에 섭외되면서부터였다. 예능 분량을 위한 섭외로 생각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력한 정치력, 심리전, 암기력 등을 선보이며 몇몇 고학력자들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어 시리즈 최고 플레이어들만 섭외된 왕중왕전 성격인 시즌4에도 출연하여 더 강력해지고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또 다시 우승했다. 이 활약을 바탕으로 소사이어티 게임 2과 크라임시니에 출연했고 소사이어티 게임 2에서는 파이널 우승 및 크라임시니 최종 상금 랭킹 2위로 실적을 냈지만 더 지니어스에서 보여준 명성에 비하면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코미디언으로서 극성맞은 아줌마를 패러디하고 하고 비명을 지르며 처절할 정도로 망가지는 독한 개그와 더 지니어스에서 보여준 철저하고 지능적인 플레이어 모습이 조차 대비되어 팬층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예능인으로 드물게 두터운 코어 팬층을 가진 예능인이 되었고 그간 버럭 독설 개그를 하던 무식한 개그맨에서 단숨에 똑똑한 이미지의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심한 수위의 막말 관련된 논란들이 제법 존재하기도 해서 호불호는 다소 갈리는 연예인이다. 같은 대학교 동기인 유세윤, 유상무와 함께 옹달샘이란 개그팀을 구성하였고 2003년부터 KBS의 개그맨 육성 시스템 중 하나였던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그 공연을 무대에서 올렸다. 자연스럽게 셋이 같이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뽑혀 데뷔했다. 3명 이상의 팀이 동시에 공채 합격했던 최초의 케이스였다. 물론 유일한 경우는 아니고 같이 합격한 또 다른 팀으로 황현희, 김대범, 안상태의 오장육부가 있다. 개그맨 데뷔에 대해 장동민이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처음에 장동민은 개그맨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옹달샘 멤버 중 개그맨을 하고 싶었던 것은 유상무였고 친구였던 유세윤과 장동민에게 같이 개그맨을 해보자고 했지만 장동민은 이런지아에 거절했는데 유상무가 그러면 도와주기만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셋이 개그맨 시험을 보았다. 근데 면접관 앞에서 개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면접관이 그런 닭설이 타령 같은 거 하려면 그만두라며 중단시켰고 열받은 장동민은 면접장을 나와 5분을 서 있었다고. 그때부터 1년간 매일 6시간만 자면서 개그만 짰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음 해 개그맨 시험 보기 전에 위에서와 같이 공연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다른 방송사 등에서 개그맨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지만 다 거절하고 자신을 떨어뜨린 KBS의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당연히 합격했고 면접 때 한 코너가 바로 개그 콘서트 코너로 투입되었다고 한다. 개그 콘서트에서 최초로 인기를 얻은 캐릭터는 봉숭아, 학당에서의 경비 아저씨다. 지금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준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 그 유행어의 모티브는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직접 밝혔다. 밑에도 나와 있으므로 참조하자. 그리고 아들의 덕을 받고 아버지 장광순 씨도 가끔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인이 되었다. 그리고 유세윤, 유상무와 함께 한 할매가 뿔났다에서 광기 넘치는 할머니 역을 훌륭히 소화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유행어로 밀려고 하였던 데써 이 새끼야 가 정말 일품. 후에 비틀즈 코드에서 말하길 유일하게 안 뜬 유행어이며 이유는 방송 심해 때문에 금지당했다고 한다. 대화가 필요해서 공부 못하는 소심한 아들 역할을 잘 소화하며 디테일한 연기로 주목받았고 그해 개그 콘서트 최우수 코너상을 수상했다. 아버지의 대학 시절을 다룬 대화가 필요해 1987에서는 반대로 아들을 갈구는 꼰대 아버지 역할을 소화했다. 2011년 이후에는 코미디 빅리그로 이동하여 옹달샘의 이름을 걸고 기막힌 서커스 등 다수의 코너를 올려 대박을 터뜨렸다. 초반 코미디 리미그는 우차싸 개그 콘서트에 비해 전통과 역사가 부족했던 터라 자칫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활약이 절실했고 장동민을 포함한 옹달샘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평이 많다. SNL로 코미디 연기 장르를 변경한 유세윤을 제외하고 유상무와 함께 옹달로서 코빅의 큰형님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능에서는 유세윤에 비해 큰 빛을 보지 못했으나 세 바퀴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가 상당한 대박을 터뜨리며 주목을 받았으며
비틀즈 코드에서는 12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으로 큰 웃음을 주로 담당했다. 비틀즈 코드 출연 당시의 활약상은 일명 장동민 레전드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어 유튜브 등지에서 1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나 장수 프로그램은 없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상당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하게 되었다. 현재는 센스와 순발력이 필요한 예능 프로그램에 제법 우선적으로 캐스팅되는 예능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충청남도 아산시 출신으로 충청도 사투리를 맛깔나게 구사할 수 있으며 개그 소재로도 종종 사용되었다. 꿈꾸는 라디오에서 전화 패널로도 고정 출연했던 그의 아버지는 구수한 사투리로 상당히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장동민을 뜨게 만든 그까이 거 뭐 대충 그냥 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의 말버릇이라고 하며 처음에는 한의사협회에서 항의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 원인은 한약 그거 대충 풀떼기 뜯어다 액기스 짜서 팔린다는 거 아니라고 했던 것. 아무 풀이나 따다 만드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액기스를 짜는 것도 아니고 대충 파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질환에 대해 처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원과 건강식품 문제에 민감한 한의사들로서는 매우 불쾌한 드립이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중에 장동민 한의사가 있다. 2005년 제4회 KBS 연예대상에서 코미디 남자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2007년 제6회 KBS 연예대상에서 코미디 부분 최우수 코너상을 수상했다. 예능이나 방송에서 장동민이 보여주는 화법은 대단히 직설적이며 거침이 없다. 양민이 뿔났다라는 프로에서도 유상무의 전화를 막 뺏으려 들고 말도 중간에 끊을 정도로 거침이 없다. 이러한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옹꾸라 코미디 리미그에서의 발언이 상당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미지와 달리 무척 예민하다고 한다. 특히 패션에 대해서 남다른 집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그맨이 되기 전인 과거 유상무, 유세윤과 대학 시절 자취를 했었는데 유상무와 유세윤이 본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쓰는 건 허락할 수 있으니 제발 본인의 옷은 입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별로 대단치 않게 들은 유상무가 장동민의 옷을 입고 다닌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장동민보다 체격이 훨씬 컸기 때문에 옷이 조금씩 늘어난 경우가 많았고 이에 장동민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장동민의 방송 이미지라면 그냥 야 너 뭐여 입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고 넘어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예민한 성격이라 오히려 말로 차분하게 정말 싫으니 제발 입지 말아달라고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상무는 여전히 장난으로 생각하면서 장동민의 말을 무시했고 결국 참지 못한 장동민은 어느 날 유상무가 장동민의 바지를 입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형 나 오늘 형 바지 좀 입었어 하면서 벗자 차분한 목소리로 너 또 이거 오늘 입었지? 이제 이거 늘어나서 나 이거 못 입어라고 하며 유상무가 보는 앞에서 큰 가위로 그 바지를 마구 자르고 나서 손으로 바지를 다 찢어 발겨버렸다고 한다. 이에 크게 충격을 받은 유상무는 다음부터 다시는 장동민의 옷에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학교 생활에 있었던 불화 때문에 옷에 집착이 생겼다고 한다. 초등학교 재학 시절 가난한 형편이다 보니 옷을 다양하게 입지 못했는데 거의 같은 차림새로 학교에 나타나는 장동민을 그부들이 거지라고 놀렸던 사건이 트라우마가 됐다고 한다. 후배들에 따르면 전형적인 츤데레라고 한다. 특히 돈에 대해서는 씀씀이가 커서 친구나 후배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선뜻 돈을 잘 주는 편이라고 한다. 동기 개그맨 홍인규가 일이 별로 없어 어렵던 시절에 그냥 그의 창문에 200만 원 돈뭉치를 던져버리고 간 일화는 유명하며 그 외에도 어려운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미담이 많다. 이는 어릴 적 그의 집안 환경에 기인한 것인데 집안에서 장동민이 누나들이나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아무 말 없이 빼가서 쓰는 걸 별로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이 경험이 있어서 옹달샘이 동거하던 시절에도 돈을 가져가는 건 허락했다고 한다. 다만 타 방송사 개그맨 이상준이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다른 선배들과 달리 밥을 쏘는데 인색하고 후배들에게 10원도 안 쓰면서 존경받는 유일한 선배라로 돌려갔다. 유용균에 따르면 수입이 없는 개그맨들에게 몰래 얼마씩 챙겨줬다고 한다. 후배뿐만 아니라 선배에게도 큰 도움을 줬는데 KBS 희극인실 내부에서 외로운 처지였던 17기 권진영은 장동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둘은 함께 애들은 재웠수라는 코너를 진행했다. 가족의 돈은 특정인 한 명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것이라는 집안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장동민이 개그맨이 되었을 때도 당연하게 내가 그동안 집안 돈 썼으니 개그맨 된 이후 가족들 돈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며 바로 집까지 큰 집으로 이사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인 개그맨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길 리 없어서 보증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일반적으로 하는 전세나 반전세가 아닌 것은 물론 당시 집값 시절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받던 일반적인 보증금의 월세조차 아닌 형태의 계약을 했다고 만류하던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을 설득하여 500만 원 정도의 작은 보증금의 월세를 수백만 원 내는 계약을 맺고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래서 신인 기준으로는 나름 빨리 고정 역할을 맡아서 떴지만 전체 연예인 기준으로 아직 인지도가 한참 낮았던 시절부터 온갖 행사를 뛰며 겨우 매달 그 월세와 가족 생활비까지 다 채워나가느라 고생을 꽤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일을 좋지 않게 보던 선배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동민 본인은 이때의 경험 때문에 본인이 선배 입장이 된 뒤에도 경제 사정이 힘든 신인 후배들에게 돈들 일에 주저하지 말고 행사도 눈치 보지 말고 해야 한다.
고 독려했다고 한다. 유상무와 함께 아프리카 방송에 뛰어들었다. BJ 이름은 옹테레비, 컨텐츠는 롤, 엑시스 마이콜 등등의 업계 유명 BJ들을 굴려가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유상무와 간간히 멸망전을 하고 있다. 방송국 2016년 2월 이후 아프리카 방송을 중단했으며 대신 다른 개그맨 동료들과 함께 유튜브에서 게라방 스트리밍을 진행 중이다. 2021년 탁재훈의 유튜브 채널 탁재훈의 탁사장이 사무실을 을지로 해서 강남으로 이전했다는 설정에 따라 재출발하다 여기에 장 상무 컨셉으로 합류했다. 이후 해당 채널에서 출연자들 간의 케미로 호평받으며 꾸준히 나오는 중이다. 군 복무한 곳은 3사단 대골부대 22연대이다. 군 생활하던 시절에 외박 나간 김에 다른 지역에서 군 생활하던 유세윤에게 면회 갔다가 위수 지역 이탈로 2주간 군장하고 연병장 뺑뺑이를 돌았다고 라디오 스타에서도 해당 얘기를 했다. 각각 군대에 있을 때 휴가 외박을 나와서 유세윤은 유상무한테, 유상무는 장동민한테, 장동민은 유세윤한테 각각 면회를 갔다고 하며 군 필자들이라면 알겠지만 진짜 엄청난 우정이다. 2006년 개그 콘서트 녹화 후 카라의 구하라와 찍은 사진이 2012년에 구하라에 의해 공개되었다. 당시 구하라는 전주예술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개콘을 보러 서울에 올라와 찍은 사진이라고. 참고로 구하라는 장동민의 팬이기도 하다. 2010년부터 유상무와 인트마스터와 함께 양민이 뿔났다를 진행했다. 서현지가 나오던 화에서는 송병구를 코스프레하고 서현지한테 관광당했다. 그리고 2010년 양민이 뿔났다에서 입대를 앞둔 시청자와의 대결에서 이겨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의 머리를 직접 삭발한 적이 있다. 시청자와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한다. 2011년 11월경 유상무의 이어 PC방을 세웠다. 개그맨 최효종이 신인 시절 막내 기수들에게 선배들이 돌아가며 훈계를 하는 자리에서 앞에 했던 놈들이 했던 얘기 다 까먹어. 뭐 헛소리야? 돈 있으면 형이고 스타면 선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동민은 선배들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그맨은 프로로 연예인이 되어 직업으로 돈을 벌려고 들어온 건데 다른 것들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속상하고 싫었다 고 밝혔다. 해피투게더 12620일 웃겨야 사는 사람들 편에서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개그맨이 된 뒤에 그녀와는 헤어졌다고 한다. 장동민 본인 말로는 연애하던 시절 바람 피운 것처럼 제대로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한번 겪었다가 넘어갔으나 여자친구가 그 일을 잊지 못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일이 다시 언급되어 싸우거나 한 적이 꽤 있어서 더 이상 관계가 제대로 지속되기 힘들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헤어졌다고 한다. 그녀는 옹달샘 전체의 지인이기도 했기에 나중에 유세윤의 결혼식에도 찾아왔었다고 한다. 밤무대 진행을 하다가 맞은 적이 있었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하필이면 손님이 조폭이었다. 그래도 조폭과 맞서서 따지고 싸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동민은 터프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밤무대 진행 중에 자꾸 부르면서 뭐라고 하자 장동민이 싸우려고 했으나 결국 얻어맞고 사인까지 해줬다고 한다. 유세윤과 유상무의 돈을 빌린 것도 상당히 유명하다. 그것도 억 단위로 빌렸다. 유세윤이 라디오스타에서 말한 금액만 2억을 훌쩍 넘는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유세윤이 장동민을 소개할 때 2억 4천만 원에 산 노예라고 말한 적 있다. 유상무는 유세윤이 빌려준 돈의 2배를 넘게 빌려줬다고. 사업을 하는데 자꾸 안 되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는 자금을 사채에 써서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김대희, 김준호 같은 선배들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한 바 있다. 유세윤이 음주운전한 이후 자수를 한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에 장동민은 그가 출연하는 MBC 에브리일 무작정 패밀리 3 제작 발표회에서 유세윤에 관해 묻는 질문에 공연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범죄자랑은 엮이기 싫어서 안 했다. 내가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라는 폭풍 디스를 시전했다. 거기에 범죄자 새끼들은 방송에서 다 추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묘하긴 사살했다. 작중에서도 유세윤 디스 삼행시를 시전. 이후 2014년 6월경 한 라디오 프로에서도 경쟁자가 유세윤이 아니냐는 질문에 비교할 걸 비교해라. 범죄자랑 비교하냐? 며 다시 한번 깨알같이 디스했다. 물론 둘의 사이나 장동민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개그라는 것은 다 알 사실이다. 한 프로그램에서도 장동민은 유세윤을 욕한 건 방어한 거라면서 오히려 친한 사람이 더 센 욕을 하면 상대방은 꼬리를 내린다며 사실은 유세윤을 지켜주려고 본인이 자처해서 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세윤에게 진 빚과 묶여서 장동민이 유세윤한테 범죄자하고 놀리면 유세윤은 2억짜리 노예라고 맞받아치며 서로 콩타한다. 팬들에게 욕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코미디 리미그 보러 간 팬에게 마지막 인사로 알았어 병신아, 그리고 사인 받으러 간 팬에게는 공부의 새끼야. 사실 장동민 팬들이 장동민을 만나면 욕 한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건 예전에 팟캐스트 방송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요청이다. 그러나 본인은 왜 모르는 사람들이 욕해달라고 만나자마자 그런지 모르겠다. 욕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만했으면 좋겠다 고 말한 바 있다. 근데 오현민 씨 아시나요? 때문에 누가 오현민을 아냐고 물어보자 또라이하고 말했다. 개그 콘서트 대화가 필요해서 가끔 소리를 지를 때가 있는데 고라니 울음소리와 똑같다. 2014년 7월 더 지니어스 시즌3에 합류했다. 평소에 주장하고 다니던 개그 때문에 멍청하게 구는 거지 사실은 똑똑한 사람 설을 사실로 만드는 놀라운 행적을 보여주었고 멋지게 우승하여 갓동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2015년 6월 말부터 방송된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에 출연.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여기서도 우승을 차지. 갓갓갓. 방송에서의 활약상은 장동민 더 지니어스 항목을 참조. 사업의 확장으로 아버지와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는 것이 알려진 듯하며 이는 이두희와 김경훈의 SNS 인증에서 알려진 것이다. 본인 말로는 자신이 장기의 신이라고 한다. 글보다 장기를 먼저 배웠다고. 근데 이 말을 꺼낸 프로그램이 다름 아닌 더 지니어스 블랙 가네시아서 단순히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미묘하다. 정말로 글보다 장기를 먼저 배웠는지 드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장동민은 지니어스, 문제적 남자 등등 여러 번 방송에서 자기는 한글을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읽지 못했다고 했을 정도로 글자를 좀 늑대 뗀 편이라서 단순 드립이 아닐 수도 있다. 정작 저 말을 한 다음 오현민에게 한 수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첫 판 빼고 거의 다 졌다고 한다. 그러나 지니어스 결승의 첫 게임인 12장기를 제외하고는 기억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게임과 심리전, 배팅 게임에서 카이스트 제압 중인 오현님을 완벽하게 제압해서 멋지게 승리했다. 그리고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의 11화 데스 매치인 12장기에서 오현님에게 완벽한 복수를 한다. 이제 정말 장기의 신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KIA 타이거즈의 류현철 선수가 사촌 동생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장동민 본인은 야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다고 한다. 그 아래 박준영과 함께 메이플 스토리의 모델이 되었다. MIB 이벤트 요원으로 등장하여 캐캐묵은 드립을 날리는 박준영을 제지하는 역할. 거기에 인게임 NPC로 등장하는 장동민은 요즘 너무 지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2015년 3월 18일 가수 나비와의 열애설이 터져 온종일 포털 사이트의 인기 검색어를 점령했다. 양측은 서로 친한 오빠 동생 사이며 최근에는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우연하게도 같은 날 방영된 라디오 스타에서 박하선이 과거 장동민과의 열애설을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전 장동민은 톱 연예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이야기했던 바 있는데 그 후보 중 한 명으로 박하선이 꼽혔던 것이다. 유세윤이 UV 시절 발매했던 연예인 DC가 사실 장동민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돌았었다. 박하선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피해자는 박하선이 아니라 유인나였다. 무게, 부피 등 개량이 필요한 작업에서 비상한 감각을 선보인다. 더 지니어스에서 2번이나 자력으로 특정 아이템들은 무게가 달라 게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참고로 시즌3 광고 게임에서는 0.7차, 시즌 4호러 레이스에서는 약 0.1개 차이를 손으로 흔들고 느낀 감각으로 구별해낸다. 사실 0.1의 차이는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무게 차이 자체를 구별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질에 따라 흔들었을 때 오는 느낌의 차이를 무게 차이로 생각해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다는 말을 한 이후에도 그 물체들을 정확히 집어낸 건 장동민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끝 감각이 예민한 편인 건 변함이 없다. 정말 작은 무게 차이라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무게가 다르다라고 듣고 나서 들어봐도 무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걸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감각만으로 알아챈 게 대단한 것. 실제로 이 근소한 무게 차이는 제작진의 의도도 아니었고 원래 자석 반응으로 구별하라고 준 재질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이었다. 다른 예로 즐거운다 출연 당시 김장을 할 때 김장의 양념 단위인 아줌마들의 마법의 단어 이만큼을 쓰며 대충 집었음에도 정확한 단위로 집어넣었다. 이후 방영분에선 입으로 50m의 물만 먹으랬더니 진짜 그것만 먹는 개인까지 선보인다. 정말 오랜 세월을 단련한 사람들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보통 사람보단 확실히 어림을 잡는데 더 예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송에서도 유일하게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차이를 구분해낸다. 의외로 노래도 잘한다. 방송과 라디오에서 몇 차례 노래 부르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복면가왕에서는 역대 최저 득표수를 갱신하며 1라운드에서 떨어졌다. 사실 상대가 너무 강했던 탓도 있었고 그 이전에 기록을 갖고 있던 조혜련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동민은 본인이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았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아버지 장광순 씨가 자기 때문에 처음 방송에 나온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유명하지 않았을 뿐이고 잠시 연예계에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연예계에 있었다는 게 밝혀진 상황은 당시 연예인 퀴즈 프로그램이었고 문제는 장시성을 가진 연예인 5명 이름을 대는 문제였는데 장동민이 그 중 하나로 본인의 아버지 이름을 대자 무효 처리되었을 때 한 말이다. 참고로 아버지가 장이장이라는 캐릭터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중이다. 나름 구독자 6.5만 명이라는 규모를 자랑한다. 컨텐츠는 낚시와 귀농 라이프, 채널명은 아들의 유행어이기 이전에 본인의 말버릇이었던 드까이꺼. 2015년 12월 31일 방시팝 생방송 중 열애설 해명. 9달 만에 나비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인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이기에 역시나 예능인으로서의 뛰어난 센스와 남자다움이 느껴지는 한 수라며 네티즌의 평이 좋았다. 라디오 스타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원래 나비의 어머니가 밝히길 원하지 않아서 당시에는 부인하긴 했었는데 사귀는 사이인데 아닌 척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밝혔다고 한다. 좌약까지 대신 넣어주는 사이가 되었다고 밝혔는데 최근에 이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적 남자에 2번 출연했는데 첫 출연은 홍진호와 함께 출연하였고 뇌풀기 문제에서는 한 문제를 맞힌 것을 제외하고는 큰 활약은 하지 못했다. 마친 한 문제가 더 지니어스사에서 활약한 게임인 미스터리 사인과 비슷한 유형이었다. 다만 그 다음에 했던 같은 숫자 찾기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맞춰서 문제적 남자 팀을 압도적으로 박살내면서
그 회차의 문제적 남자로 선정되었다. 두 번째 출연되는 5대 천왕으로 문제적 남자로 선정된 게스트 5명 중 1명으로 초대되었으며 다시 출연했으면 하는 게스트 1위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역시 뇌 풀기 문제나 그 이후 벌어진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활약하지 못하고 예능적인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이마에 붙인 우표를 맞히는 문제에서는 답 자체는 맞췄으나 설명하는 도중에 들어온 반론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해 약간 모자란 설명으로 틀렸다. 더 지니어스에서 보여준 모습이 사실 이런 IQ 테스트 같은 문제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심리전, 정치력, 암기력, 수읽기, 전략 전술, 예민한 감각 등의 문제적 남자에서 요구하는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형태였기 때문에 크게 활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어 관련 문제라든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은 본인의 지식이 떨어지기에 잘 모르기도 하고 5대 천왕으로 나왔을 때 나온 같은 숫자 찾기에서도 암기력에 비해 암산 속도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서 암산 속도가 빠른 다른 팀들에게 문제를 내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더 지니어스를 통해 문제적 남자 스타일의 IQ 테스트 문제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인 것은 더 지니어스 4 협동홀덤에서 보여준 성량 퀴즈나 미스터리 사인에서 보여준 것이 전부다. 미스터리 사인 같은 경우도 문제적 남자와 같이 먼저 답을 아는 사람이 손들어서 맞히는 식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서로 숫자를 제시하여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이 인정한 부족한 암산 속도를 커버한 것이기도 하다. 욕해주세요라고 했던 건 김구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장동민이 원조였다. 몽꾸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 유세윤도 있고 유상무도 있는데 부디 장동민한테만 욕해주세요라고 하는 팬들이 엄청 많았다고 한다.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장동민을 호감형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욕을 먹기 위해 비틀즈 코드를 방문했던 연예인도 있었을 정도. 대표적으로 티아라 엔사가 나왔을 때가 유명한데 장동민은 아휴 엑스 소리 하지 말고 노래 한 곡 하고 꺼져 라고 화답해줬다. 구하라, 이하이, 오하영, 강민경, 효린, 박지훈, 아이비가 장동민에게 호감을 표시했거나 이상형으로 꼽은 대표적인 여자 연예인. 구하라는 장동민 팬으로 유명한 데다 개콘 방청을 간 이유도 장동민이 보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그 당시 장동민이 개콘에서 하던 코너는 그 유명한 대화가 필요해. 그 당시에 개그 콘서트 방청 신청 경쟁률은 리즈 시절이라고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했다. 이 아이는 K-팝 스타가 끝난 직후 출연한 SBS 스타킹에서 아예 장동민이 좋다고 얘기해줬다. 그 괴성이 좋다나 그 괴성 한 번만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장동민은 어쩌라고 라고 화답해줬다. 이건 장동민이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인 저음불가 때부터 생긴 드립이었다. 시스타의 효리는 저러다 플래그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친하다. 저 비틀즈 코드 레전드 영상에서도 2번이나 출연한다. 그래 재미가 없어 드립도 여기서 나온 거다. 2017년 9월 1일 악플러 100여 명 고소,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기로 하였다. 출처, 사업이 망했던 이유를 훗날 꺼내는 방송에서 언급한 에피소드. 봉숭아, 학당에서의 캐릭터를 활용한 상호를 걸었는데 망할 만했다. 유행어를 신중히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며 나름 잘 알려진 짤방이다. 그러나 인생술집에 출연했을 당시에 밝힌 바에 의하면 실제 상호명은 당연히 저게 아니었고 유상무가 개드립 치는 거에 자기도 농담으로 맞다고 맞장구를 쳐줬다가 방송을 본 실제 이용자들이 진짜로 이를 대충하는 줄 알고 클레임을 걸었다고 한다. 출장 세차 사업의 실제 상호명은 그까이 카였다고 밝혔고 상조 회사 이름은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 외에도 여행 사업을 했는데 유상무가 여기라 대고 개드립을 치고 자기도 맞장구를 치면서 방송이 나가고 여행 캔슬이 폭주해서 그 사업도 망했다고 한다. 결국 유상무의 개드립 3번의 세차 사업, 상조 사업, 여행 사업이 전부 망한 셈. 해당 영상 장동민은 방송에서 친 개드립을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미우새에 출연해서 빚 보증 잘못 써서 빚이 6억이 있다고 한다. 지금은 갚아가는 중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전라남도 보성군 출신이라서 요리를 잘한다고 한다. 강원도 원주시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3층짜리 방 10대짜리 거대 주택을 짓고 이사를 갔다. 신동엽이 방송에서 말한 바로는 휠체어를 탄 누나가 있어서 집에 턱을 전부 없앴다고 한다. 정작 돈은 서울특별시에 전세 내는 것보다 더 싸다고 한다. 지금은 결혼 후 신혼노르즈로 미사강변 도시에 살고 있다. VLIV 방송 핵인싸 동맹에 출연했는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 게임을 하면 멀미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 중에 멀미약을 먹고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끼고 방송을 했다. 엄청난 삼국지의 팬으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장동민의 옹테레비의 삼국지 강해, 삼국지 게임 플레이 등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오나라의 전략가 주유라고 한다. 그의 삼국지 강의는 쉬운 해설과 개그맨, 특유의 유머 감각, 생각하는 삼국지라는 독특한 전개 방식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다만 가끔씩 발생하는 오류, 방대한 분량에 비하여 더딘 연재 속도는 아쉬운 점, 후자의 경우는 인기 개그맨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레전드 비버로도 상당히 유명하다. 화를 표현할 때 해당 짤이 애용하는 편이며 해외에서도 꽤 많이 쓰이는 밈이다. 2020년 8월
자신의 차량이 신원 미상의 인간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돌에 맞아 파손되었다. 주식을 초단타로 굴려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20년에 신풍제약을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다고. 그러나 장동민이 추천해준 주식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늦게 들어갔다. 고점에 물려 손해를 봤다고 한다. IHQ에 마시는 녀석들의 출연에서 선주면 편에서 평양냉면에 대해 꿩보다 사골이 맛있어서 재료가 바뀐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맛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꿩 대신 닭으로 바뀌었고 사골은 평양냉면이 아니라 백령도 냉면 육수 재료다. 어차피 술자리 잡담이 주제인 프로그램이지만 집밥 백선생이나 수민의 반찬 등에 출연했던 경력에 비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그 후로 음식에 대해 아는 척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역할을 잡은 듯하지만 다른 출연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쳐주지 못했고 자리를 잡기 전에 프로그램이 종영했다. 후속편인 주주총회에서도 여전히 음식에 대해 아는 척을 한다. 재수해서 전문대학에 갔다는 사실 때문에 종종 디스도 당하고 더 지니어스에서 처음에 저평가를 받은 원인 중 하나도 이 학벌이지만 공부 자체는 나름 했었다. 재수할 때 딱히 어렵지 않은 수능이었는데도 40점 정도가 떨어져서 290점이 나오는 바람에 전문대를 갔다고 한다. 참고로 장동민이 대학을 갈 당시 290점 정도면 인서울 하위권 수도권 대학 사이에 낀 점수였다. 또한 평소에 모의고사를 치면 나오던 점수가 330점 언저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330점 정도면 당시 배치표에서는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당시 대학 서열은 지금과 달랐고 학과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다른 것은 지금도 동일해서 그 점수로 저 대학의 모든 과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장동민은 재수 당시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당시 연세대는 350점 가까이 돼야 합격권으로 평가받았다. 2021년 12월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12월 19일 제주도의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년 5월 24일 아내의 출산이 1달가량 남았다고 한다. 아이의 성별은 딸이라고. 2023년 3월 8일 장동민이 국제포커 대회에서 우승의 상금 5천만 원을 탄 사실이 알려졌다. 아시아 포커 챔피언십 하이롤러 부문에서 우승했다고 한다. 어린이를 돌보는데 상당히 능숙하다. 2023년 꼰대이 채널에서 대화가 필요해 2023 버전으로 오랜만에 3인방이 만나 개그 콘서트 시절 무시무시한 썰을 풀었는데 극중 장동민이 참고서를 사게 돈 좀 달라고 부탁했는데 김대희가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고 차에서 지갑을 가져오라고 동민을 보냈다가 동민이 번개에 맞고 모락모락 타서 돌아오는 시츄에이션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무대에서 퇴장한 동민이 가발을 쓰고 위에 연기가 나는 약품을 부었는데 여기서 사고가 터졌다. 원래는 안전을 위해 가발 안쪽에도 안감을 넣고 그 밑에도 가죽을 깔아 독한 약이 두피로 침투하는 걸 막아야 하는데 스태프가 신입이었는지 실수로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쓴 가발에 그대로 약을 부은 탓에 약이 가발을 뚫고 들어가 장동민의 두피가 타들어갔다고 한다. 동민은 당연히 무지하게 고통스러웠지만 NG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꾹 참고 어찌어찌 극을 마친 뒤 여의도성 모병원으로 직행했다고 한다. 2023년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산업대전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수상을 하였다. 그의 에피소드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졌다고 봐도 될 사건. 2010년 장동민이 동신대학교 대동제 축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자그마치 2억 원이 들어간 불꽃놀이. 이 때문에 학교 관계자가 행사 시작 전부터 오전부터 행사 진행하는 내내 계속 30번 가까이 불꽃놀이에 신경을 써 주식사 간청했다고 한다. 처음엔 알았다고 하고 넘겼지만 줄기차게 부탁을 해대자 이에 짜증이 나서 어떻게 불꽃놀이를 망쳐줄까 하고 놀부신보가 발동했고 불꽃놀이가 시작하는 순간 대학 축제 역사에 길이 남을 명언을 쏟아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번 돈이 그냥 하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이 때문인지 그 뒤로 대학 축제 관련 섭외가 확 줄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망쳤으니 주최 측이 좋아할 리가 없지만 그런데 정작 이 사건으로 장동민은 나름대로 명성도 얻고 과도한 대학 등록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의식 있는 연예인으로 인식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본인은 그냥 짜증나서 한 소리였는데 이렇게 흘러가 기분은 좋았다. 라고. 그리고 이 등록금 드립은 무언가가 없어지거나 파괴되고 있는 상황을 비꼬는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본인은 전술했듯 행사 섭외가 끊겨버리고 훗날나는 남자다 해서 불꽃놀이 연출가에게 사과하고 행사 좀 끼워달라고 부탁하는 정도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2014년 12월 23일 일대백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아무튼 저 발언 하나로 인해 장동민은 단숨에 젊은 대학생 팬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학교 축제에서 가수들이 공연하는 시간은 길어야 20분 남짓인데 이를 위해 섭외하는 비용이 적어도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달이 든다. 게다가 이 시기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번복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서 호응이
유독 더 컸던 것도 있다. 유상무와는 개그 콘서트 할매가 뿔났다로 같이 엮이게 된다. 심지어 2009년에 가족 오락관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 그를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 그룹을 나눌 때 장동민은 그를 몰라 그림만 보고 지어서 읽었는데 선생님이 그를 아는 그룹에 넣어주었으며 또 시험 칠 때 문제를 읽을 줄 모르니까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었다고 얘기한 걸 보면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났던 듯하다. 개그맨 장동민으로서 리즈 시절이라 할 수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장동민은 이 유행어가 빵 터지고 감히 선배보다 더 웃겼다며 무대 뒤에선 똥군기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시즌3 당시 장동민을 섭외한 스태프들도 장동민이 3, 4회쯤에 화를 버럭 지르고 탈락하는 장면만 나와도 만족한다고 하였다. 2015년 10월 11일 자 뇌색시대의 문제적 남자 지니어스 우승자 특집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자신을 갓다까시라 불린다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별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해서 장동민 등장신에 자막으로 깔렸다. 소사이어티 게임 2에서는 파이널 진출까지는 괜찮은 활약을 보였지만 파이널에서 잦은 트롤링을 보였고 심지어 상대팀의 신체롤 플레이어인 조준호에게 두뇌 게임에서 완패하는 굴욕을 겪었다. 그와 별개로 게임 외적으로 장동민 지지파와 반대파의 11어로 속된 팬덤이 통 조용할 날이 없었고 제작진의 천사의 편집 의혹이 종영 후 기정사실화되면서 솥될 유저들 한정으로 장동민에 대한 평판은 매우 부정적이다. 프라이시니에서는 예능적으로는 내활약했지만 정작 추리에서는 고정 출연진 중 적중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첫 화에서 범인으로 승리함으로써 상금만큼은 많이 땡겼다. 다만 더 지니어스와 소사이어티 게임, 이 크라임시니의 프로그램, 시스템, 룰이 다르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소사이어티 게임은 개인의 우승이 아닌 마을의 우승으로서 어찌되었건 최후의 3인으로서 우승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지니어스의 명성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엔 생각의 여지가 있는 셈이었다. 옹달샘을 결성 후 2010년 10월 18일부터 꿈꾸는 라디오에서 DJ로 활동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면 팟캐스트급의 방송을 보여준 MBC 라디오의 흑역사다. 장동민 성격상 누가 이기나 해보자였을 것이다. 코너 제목은 내비게이션. 해당 방송에서 나온 여담으로는 개그맨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개그 목록이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욕 금지, 비속어 금지 등이 있었으나 그 밑에 장동민 제외라는 것이 써 있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것을 스태프들이 더 해봐라고 부추기고 다른 방송 나와서도 그런 이미지를 요구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아 고생했는데 나중에는 대중들이 그런 걸 원하면 그냥 그걸 보여주겠다고 인정하게 됐다고 한다. 한약재로 사용하는 식물은 엄격하게 검사를 거쳐 유효 성분 일정 이상 함유 및 유해 성분 일정 이하 판정을 받아야만 한약재로서 사용이 허가된다. 당시 장동민은 상무가 너무 놀라서 형 왜 그러냐며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것을 봤다고 한다. 채널A의 쇼킹 12만 328 중 김병만을 제외한 동기들은 일찍 개콘을 뜬 데다가 혼자서만 박승대의 스마일 매니아 소속이었다. 장동민은 한 방송에서 누나가 젊은 시절 100만 원을 벌면 나한테 90만 원을 썼으니 내가 지금 1억을 벌면 누나한테 9천만 원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돈의 지병으로 일시적 하차함에 따라 임시로 MC를 맡게 됐다. 그보다 더 이전 7화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다. 이 대결은 99표 체제에서의 역대 최다 표 차이다. 참고로 일반인 한 명이 음치, 박치인 걸 눈치채서 동정표를 줬으며 이 표의 주인공은 류지와 김현철 그리고 기존 최소 득표자는 조혜련이었는데 그 조혜련의 기록을 장동민 본인이 갈아치운 것이기도 하다. 물론 단 한 표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영원히 안 깨질 것 같던 기록이 181차 경연에서 단 1표만 받은 참가자가 나오면서 깨졌다. 사실상 시즌2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썸네일 양식도 확 바뀌었다. 유상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면 인터뷰나 옹꾸라 구회에서 박힌 바에 의하면 유세윤이 맞다. 그것도 높은 건 이자가 40%나 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오현민은 바둑 3단이었다. 내레이션에 따르면 제작진은 그 누구도 이 정도의 무게 차이를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물론 어림의 특성상 대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운도 따라야 한다. 식객에도 등장한 단제비 이동삼 씨는 50년의 세월 동안 단제비 일을 하면서 소금을 5차 내에서 정확히 집어냈다. 다만 더 지니어스 블랙 간의 슈퍼를 설명 당시 주식으로 더 지니어스 세트장 3개 수준을 날려먹었다는 것으로 보아 한때는 실패도 꽤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